이야기의 역설적인 측면을 먼저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여자 배구가 긴 침체를 끝내고 다시 일어서려던 찰나였습니다. 종목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존재가 판 전체를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안혜진 선수는 V리그 우승의 주역이자 판도를 바꾼 핵심 인물입니다. 국가대표 복귀와 초대형 FA 계약이라는 영광을 코앞에 둔 최고의 자산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녀의 이름은 음주운전이라는 꼬리표와 엮이게 됐습니다. 심각한 리스크와 함께 거론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번 일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발생 시점이 너무나도 뼈아프기 때문입니다. 리그의 인기가 되살아나고 팬들의 신뢰가 간신히 회복되던 시기에 터진 대형 악재입니다. 하락세를 멈추고 시스템이 반등하려던 시점에서 내부에서 발생한 돌발 변수가 상승 곡선을 꺾어버린 형국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 본질적이고 날카로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과연 이것이 선수 개인의 단순한 실수일까요? 아니면 관리체계의 구조적 결함을 보여주는 신호일까요? 더 나아가 이번 사건이 시즌의 마무리가 아닌 한국 여자 배구가 다시 침체기로 접어드는 불길한 전조는 아닐지 우려됩니다. 핵심을 짚어보죠. 이 사안은 단순 사고를 넘어 발생 시기와 선수의 위상, 그리고 파급력이 맞물린 최악의 고위험 상황입니다. 안혜진 개인의 선택을 넘어 리그와 대표팀, 나아가 시장 전체에 연쇄적인 충격을 가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됩니다. 왜 하필 이 시점인가와 이 막대한 리스크를 누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첫째, 사고 발생 시점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시즌 종료 직후 진행되는 FA 협상은 선수의 몸값이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선수의 가치가 최고조로 평가받아야 할 때 터진 음주운전은 단순한 감점 요인을 넘어 평가의 틀 자체를 뒤흔듭니다. 실력 중심의 계약이 리스크 관리 중심의 계약으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보장 금액은 줄어들고 성과급 비중이 대폭 늘어나겠죠. 협상의 주도권 또한 선수에서 구단으로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대형 계약이 확실시되던 분위기에 스스로 찬물을 끼얹은 셈입니다. 여기에 4월 20일 예정된 국가대표팀의 진천 선수촌 입소 직전이라는 점도 사안의 심각성을 더합니다. 대표팀은 국가의 상징과도 같은 조직입니다. 이 중요한 시기에 벌어진 일탈은 선수 개인의 손실을 넘어 대표팀의 명예 실추로 이어집니다. 전력 손실보다 더 뼈아픈 대가는 국가대표 선발의 정당성과 상징성에 심각한 균열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둘째, 개인의 위상에 걸맞은 사회적 책임의 부재입니다. 안혜진은 단순한 주전 세터가 아닌 V리그를 상징하는 스타 플레이어입니다. 후배들의 롤모델인 공인으로서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리그의 윤리적 척도가 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음주운전은 단순한 실수가 결코 아닙니다. 타인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잠재적 범죄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합의 속에서 터진 사고는 팬들의 실망을 넘어 리그 전체의 윤리의식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됩니다. 특히 어린 팬들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스타의 일탈이 용인되는 분위기는 리그의 장기적 리스크를 키울 뿐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문해봐야 합니다. 그동안 리그가 내세웠던 책임감 있는 스타 시스템이 과연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아니면 좋은 성적이 모든 도덕적 결함을 덮어왔던 걸까요? 셋째, 주변 이해관계자들의 피해도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GS칼텍스, 서울 KI6는 우승의 기쁨을 이어가야 할 시기에 음주운전 선수 소속팀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브랜드 이미지가 깎이면 스폰서와의 협상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더 실질적인 타격은 선수단 운영에 있습니다. 세터는 팀 전술의 핵심입니다. 주전 세터의 이탈은 팀의 전체적인 판을 새로 짜야 함을 의미합니다. 시즌, 로스터 구상과 외국인, 선수 활용, 훈련 일정까지 모든 계획이 꼬여버린 겁니다. 국가대표팀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핵심 자원의 이탈은 단순한 빈자리를 넘어 그동안 쌓아온 팀 조직력의 리셋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대체 선수를 급히 투입한다 해도 세부적인 호흡과 공격 템포를 맞추는 데는 상당한 진통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 대회를 앞두고 이러한 변동성은 치명적입니다. 코칭 스태프는 이제 안정과 변화 사이에서 고통스러운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따른 대가는 따릅니다. 요약하자면 이번 사건의 본질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중차대한 시점에 핵심 인물이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는 데 있습니다. 그 영향력이 어디까지 미칠지 가늠조차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앞에 마지막 과제가 남았습니다. 이 사태를 단순히 개인의 징계로만 마무리할 것인지 아니면 리그 전체의 관리 체계를 혁신하는 기회로 삼을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이제는 원칙의 시간입니다.
감정적인 대응이 아닌 명문화된 규정과 선례에 따라 냉정하게 판단해야 할 영역입니다. 징계의 수위는 도덕적 비난의 크기가 아니라 규정의 범위와 사회적 수용 가능성 사이에서 결정될 것입니다. 여기서 원칙이 흔들리면 리그의 신뢰도 함께 무너집니다. 한국배구연맹 상벌 규정 제10조는 음주운전을 명백한 사회적 중대, 범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파급력이 큰 중과실로 분류되는 만큼 경고부터 제명에 이르기까지 징계의 폭은 매우 넓고 엄중합니다. 여기에 최소 500만 원 이상의 벌금이 부과되는데 관건은 그 적용 범위가 매우 넓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판단의 재량이 크다는 뜻인 동시에 결과에 따른 책임의 무게도 그만큼 무거워짐을 의미합니다. 우승 기여도나 국가대표로서의 상징성 등 가중처벌 요인이 뚜렷한 상황에서 연맹이 낮은 수위의 징계를 택할 명분이 있겠습니까? 반대로 엄중한 징계를 내릴 경우 향후 유사 사례에서도 동일한 잣대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자문해야 합니다. 다음은 배구협회의 규정입니다. 국가대표 선발 지침을 보면 여기엔 재량의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음주운전으로 행정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기본적으로 3년 동안 대표팀 선발 명단에서 제외됩니다. 이미 명단에 이름을 올렸던 선수이기에 태극마크 박탈은 정해진 수순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징계 차원을 넘어 국가대표로서의 자격 요건 문제입니다. 결국 대표팀은 핵심 포지션의 전력 누수를 감수해야만 합니다. 질문은 명확합니다. 전력 손실을 무릅쓰고 원칙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예외를 두어 스스로의 근간을 약화시킬 것인가? 배구는 참고할 만한 자체 선례가 부족하기에 다른 종목의 사례가 중요한 기준점이 됩니다. K리그는 최근 사례에서 15경기 출장 정지와 벌금을 병과했고 KBL은 보통 27경기 출장 정지에 고액의 벌금을 더해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질은 징계 수치가 아니라 비율과 상징성입니다. 종목마다 시즌 경기 수가 다르니 단순 비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결국 배구 리그의 규모에 맞춰 체감 강도를 조정해야 합니다. 솜방망이 처벌은 배구계가 관대하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해주고 과도한 처벌은 형평성 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번 결정이 앞으로의 표준이 된다는 점입니다. 한번 세워진 기준은 다음 사건에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적 지표가 됩니다. 연맹에 묻겠습니다. 일시적인 비판을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인 일관성을 유지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면 이번 한 번의 예외로 미래를 더 어렵게 만드시겠습니까? 결론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문제는 징계의 강도를 어느 지점에 고정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일을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면 소동으로 끝나겠지만 리그의 기틀을 바로잡는 사건으로 규정한다면 그 처벌은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재발 방지를 위한 억제력을 만들 것인지 나쁜 관행을 남길 것인지 선택해야 합니다. 따라서 징계는 세 가지 차원으로 분리해 설계해야 합니다. 첫째, 한국배구연맹은 정규리그 36경기 전 경기 출장 정지를 내리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부분적인 징계는 책임을 분산시킬 뿐입니다. 한 시즌 전체를 비우는 강력한 조치만이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뼈저리게 느끼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1,000만 원 이상의 제재금을 병행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무관용 원칙의 선포입니다. 대중에게 보내는 신호는 선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치러야 할 대가는 얻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 말입니다. 둘째, 배구협회 규정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국가대표 자격 정지는 불가피합니다. 이것은 단순 보복이 아니라 국가대표라는 자격 필터의 정상적인 작동입니다. 대표팀은 실력의 집합체이기 이전에 상징적인 자산입니다.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는 데 2년이라는 시간은 결코 과하지도 부족하지도 않습니다. 기간이 짧으면 규정의 신뢰도가 무너지고 더 길어지면 징계의 형평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셋째, 소속 구단인 GS 칼텍스는 연봉 및 보너스의 30-50%를 삭감하여 경제적 책임을 명확히 물어야 합니다. FA 상황에서 발생한 리스크는 계약 가치의 재평가로 귀결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동시에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의무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 등 실질적인 예방활동 참여를 조건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는 단순 벌칙이 아닌 행동 교정과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입니다. 핵심은 일관성입니다. 이 징계 조합은 과도한 처벌이 아니라 균형 잡힌 패키지입니다. 경기 기회 박탈, 커리어 비용, 금전적 손실, 대표 자격 제한, 그리고 사회봉사까지. 이 네 가지 메커니즘이 동시에 작동할 때만 실질적인 억제력이 생깁니다. 한 번의 잘못된 선택이
지난 세월의 노력을 지워버렸습니다. 우승주역에서 리스크 덩어리로 전락하는 건 정말 순식간이었습니다. 안혜진 선수에게 필요한 건 단순한 자숙이 아니라 납득 가능한 복귀 경로입니다. 긴 휴지기는 처벌이라기보다 다시 신뢰를 쌓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훈련, 경기, 그리고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세 단계의 복귀 과정은 결코 자동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각 단계마다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징계 설계는 선수의 커리어를 끝내려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경계선을 다시 긋기 위함입니다. 프로스포츠에서 재능은 입장권일 뿐이며 지속 가능성은 윤리의식이 결정합니다. 이번에 선을 흐리면 재발은 더 쉬워질 것입니다. 반대로 이번 기회의 기준을 명확히 세운다면 시장은 학습할 것입니다. 대가 구조가 바뀌어야 행동도 변합니다. 선택은 리그 전체의 몫입니다. 당면한 파문을 수습할 것인지 혹은 장기적인 원칙을 확립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선수 본인에게도 숙제는 남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자숙하는 것과 행동으로서 책임을 증명하는 것. 어느 쪽이 복귀를 앞당기는 지름길일지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본 채널은 이러한 구조적 결함을 지속적으로 파헤치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다음 분석도 놓치지 마십시오.